네, 똑똑똑! 오늘도 투자 본능을 깨워서 점참투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소 아나운서 그리고 성호 아나운서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총 5명의 고수분들에게 참견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오늘장 과연 어떻게 됐을지 먼저 민소 주린이의 포트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5종목이 꽉 차 있는데요. 여기서 단 하나도 플러스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중에서 대한제당이 오늘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고수분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호 아나운서의 포트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4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 종목이 AP위성, 휴스틸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스틸은 심지어 플러스 6%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호 아나운서가 굉장히 큰 힘을 내주고 있고 제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과연 수익률 격차는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민소 아나운서 마이너스 18%, 성호 아나운서 마이너스 7%로 수익률 격차는 무려 11%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전략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은데 고수들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수들의 포트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 김민성 고수의 포트입니다. 3종목 중에 2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한신기계는 포트에서 제외한다고 했고요. 대한제당 4,300원으로 손절가를 하향한 후에 보유한다고 합니다. 다음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현 매니저의 포트인데요. 화신과 SL이 담겨져 있습니다. 힘든 시장인 만큼 모두 마이너스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고강영 고수의 포트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동방아그로가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동방아그로 손절가 7,550원으로 하향 후에 보유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범 고수의 포트도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넥센타이어가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또 터치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5.8%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절가를 6,000원으로 수정한 후에 계속 보유하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전참투 이번에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참투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블랙 먼데이가 거의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전참투가 더 재밌게 그래도 구성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참투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황대현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오른쪽에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시장이 너무 이렇게 힘든 경우를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네. 황대현 교수님은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보셨나요? 저도 이제 그 2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이제 그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비계량적인 부분인데. 예. 지금 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미국의 대체자표 축소가 어느 정도 그 시장에는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대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최근에 좀 부각된 게 우리나라는 칸츄리 리스크, 그러니까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좀 그 많이 흔들리는데 오늘은 그 푸틴이라는 그 대통령 입에서 상당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푸틴 이란 대통령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 푸틴 대통령, 푸틴이 그 얘기했던 부분이 일단 그 최근에 그 전승절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것은 정말 비계량적입니다. 이거 심리적인 부분인데. 네. 그 유럽 쪽에 핵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쏘겠다 말겠다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뭐냐면 전쟁을 아직까지 끝내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네. 물론 이제 전면전은 하진 않지만은 이것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슈퍼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도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데, 그래서 네. 당분간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은 이러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부분의 어떤 그 이런 그 전쟁 관계 부분이 시장을 좀 지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은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나라 지금 그 북한에서 뭐 7번째 핵실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이런 그 대외적인 악재는 다시 그 복원을 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 이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이럴 때는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추격 매도나 이 부분보다는 이제 모든 건 다 벌어졌습니다. 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의 어떤 강약을 보면서 대응을 하되 당분간은
이런 쪽에서만 현금을 갖고 있다면 조금은 시장을 보면서 터닝포인트 시점에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예. 그때 이제 그 현금을 좀 쏜다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은 약간은 간망적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또 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주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벤트가 아무래도 많이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신정보 출범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벤트가 있죠 이번 주에? 또 이번 주에 CPI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이번 주에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전승일을 기념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또 CPI 물가지수가 우리 기대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직까지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아니구나라는 또 실망 매물이 터지면서 또 증시가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지금 전면전까지 가느냐에 대한 좀 우려감이 가고 있다가 이제 전면전까지 가지 않는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하나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CPI 지수가 예. 우리가 우려하는 기대보다는 좀 하향치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금의 뭐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 않더라도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구나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또 시장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 좋은 이슈가 사실 많이 없어요. 우려감이 너무나 크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테마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게 발표가 돼도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지금 같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이냐라는 그런 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지수가 눌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언제까지나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외인에 대한 매수세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 되고 불확실성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되는 국면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지수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자리 회복을 하면서 또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동시에 오고 있다는 건 분명하니까 너무 이제 우려감만 가지면서 또 리밸런싱을 급하게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기다릴 종목은 기다리되 너무 이제 추세 모멘텀이 깨지거나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잘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에서의 전략을 또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하락해도 또 오르는 종목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마도 방어가 아닐까 싶은데 황대현 교수님 혹시 지금 시장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주를 봐라 이런 게 있을까요? 방어주는 이제 뭐 제가 볼 땐 그 경기 방어주 쪽을 뭐 고전적인 KT나, 방어주들이 있죠. 예. 이런 쪽을 얘기하는데 차라리 이제 그걸 살려면 좀 기다리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혼돈의 장세고 정말 그 아까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주가들이 그날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또 더 빠지는 거 있고 덜 빠지는 예. 것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방어주라든가 변동성 장세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본다면은 결국 이제 뭐 최근에 뭐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슈퍼 인플레이션에서 뭐 식품주라 이런 거는 이제 반등하는데 굉장히 변동성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기 매매 구간의 어떤 영역에 트레이더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주가가 조정받을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번에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즉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경쟁력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 실적이 좋았지만 최근에 LG노텍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하고 또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부분에 다 그 현재 묻혀 있는데 이런 그 종목군들은 언젠가 이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 주변적인 그 투자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된다면 차라리 그런 쪽이 좀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현재는 실적 플러스 성장이라는 부분과 또 신정부가 나오면서 그 신정부의 어떤 섹터주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다면 그 어떤 종목이 있느냐 볼 때 저는 요번에 뭐 애플카를 이제 폭스콘과 같이 만든다고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게 어떤 우리나라 전기 자율 주행 자동차 부분이 빠질 때 도리어 실적 좋은 건 기회로 접근하고 또 이제 신정부에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 부분이라든가 최근 들어온 이런 쪽인데 네. 정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이 이제 그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 그 폴란드라든가 이라크 쪽에 어떤 수주 가능성 부분도 계속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단기 시각보다는 중장기 시각으로 좀 주워 모은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이제 바닥이냐 볼 때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수는 다들 그 예측은 하지만 예측으로 끝나는 건데 네.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어떤 그 최근에 실적 장세에서 핵심 키워드라 볼 수 있는 실적 플러스 성장주라 보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원자력 관련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리어 약간은 긴 시각으로 요번에 그 테크니컬한 매매는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그래서 네. 빠졌을 때 내가 주식을 팔 거냐 도리어 살 거냐 볼 때는 1월부터 4월까지 주가는 미리 상당히 많이 빠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오면서 미국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 다 알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만 있지만은 대차제재 필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너무 이제 우리가 부안해동에서 이제 이렇게 쫓아가서 매도하는 이런 부분 또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포트의 재조정이 상당히 좀 필요한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겠습니다. 뭐 분할 매수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신정부 출범이 아주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책 모멘텀을 타는 종목을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석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진짜 시장에서 보면은 실적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정작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 테마만 보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긴 후보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제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이 이제 좋은 종목들은 계속 저렴해질 때 그만큼 좋은 호재가 없기 때문에 사 모으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예. 당분간은 시장이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에선 또 갈 종목만 가고 가는 섹터만 가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모아가는 종목들은 모아가되 아예 이거를 바라만 보면서 그냥 기회비용을 놓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이클이 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이제 리스크 해지를 하면서 담아두는 게 지금 기회비용을 가장 살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료 쪽도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원전에서 파생되는 뭐 전선, 전기, 원전, 오늘은 또 원전 해체 관련된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내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밀고 가는 그런 정부 모멘텀을 좀 계속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관련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주가 이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공약이 나타나고 이제 건설주라든지 건자재에 대한 사이클도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인수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디지털 강대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관련된 사이클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정부 정책에 대한 사이클이 크게 가지 않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5월 사이클은 이제 네. 정부 모멘텀의 시작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부에서 수혜를 받고 그 수혜를 통해서 실적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사 모아가고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조금 더 좀 짚어보면은 사실 내일 이제 새 정부 출범하는 날짜가 잡혔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벤트가 있는 날 갑자기 함께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 하필이면 뭐 이런 날 선반영했다, 킹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이벤트 당일날 주가가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매 전략도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내일 장세도 아무래도 지금 오늘 미증시가 빠진다고 하면은 내일도 미증시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조정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새 정부 출범은 호재로 해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그런 사이클인데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 사이클보다는 우려감에 나타나는 섹터들이 좀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내일 바로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좀 원자재나 건자재, 뭐 사료, 비료 이쪽에 대한 좀 전쟁 장기화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 장기성 이런 거에 사이클이 또 뺏기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네. 또 그런 이벤트가 있어도 조용히 가고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뒤늦게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꼭 무조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부 모멘텀을 받고 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정해진 물량으로 정해진 섹터만 네. 이제 수요가 쏠리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방향성으로 수급을 뺏길 수가 있어서 정부를 꼭 우리가 지금 당장
진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잡아야 네.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 타점이 나올 때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모멘텀 관련해서 사실 오늘 윤 당선인에 관련된 종목은 크게 오르진 않았잖아요. 네. 그 대신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우리 이재명 후보라든지 그렇죠. 안철수 후보님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그 관련 종목들은 내일장에서도 올라타도 될지 이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확실히 네. 수익률이 좀 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건드리기 힘든 그 영역까지 저보다 심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모든 기사 같은 거 다 쓸어 거의 담아야 갈 됩니다. 때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마트만 짧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네. 지금 장이 빠지니까 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아까 그 불나방 또는 이제 폭탄 돌리기 이런 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차라리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없애야 됩니다. 저 조급합니다. 예, 그러나 그 조급함이 도리어 주가를 그 손실을 더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그 이재명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부분을 갖춰 있지 않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약간은 중기적인 시각을 보고 뭐 차라리 내일 같은 경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일은 아마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그 뭐 원자력 관련 좀 많이 떴잖아요. 다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일은 아마 그 주가 오르면 소문에서 뉴스에 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그 모멘텀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볼 때 이런 그 원자력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수주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시각보다는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그런 것들이 눌릴 때 도리어 이제는 느긋하게 조금씩 모아간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내일 보이는 것도 차가면 아마 80% 내지 90%는 약간은 변동성이 크게 지면서 손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함부로 따라갔다가 몸이 3등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는 그렇죠. 거죠? 3등분 되고 임민수 아나운서가 확실히 조급해졌다. 이런 것이 오늘 포인트로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급해진 제 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해진 포트. 제가 5종목을 꽉 차게 담았어요, 네. 지난주에. 그래도 담아야지 이러고 담았는데 아주 배신을 당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5% 두 개 보이고요. 마이너스 6% 대한대당. 그래도 오늘 플러스였는데 제가 손절가를 터치하는 바람에 그 플러스를 못 먹었습니다. 김민성 고수님. 네. 대한대당 어떻게 저도 매니저님 따라서 손절가 낮추고 가져갈까요? 일단은 기다리셔야죠. 지금 뭐 4,730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시간에서도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장 막판에 사료나 비료 쪽에 대한 사이클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내일은 이제 사료 쪽이 좀 오전부터 강세를 보여줄 거를 수급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원 차이로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그 수익률을 못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의 뭐 아무래도 심리선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4,5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지만 약간의 오차 범위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30원에 대한 오차 범위가 존재를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지지 구간은 충분히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흐름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의 이제 전환 시도는 아직까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이제 물량을 넘기면서 이제 보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물려있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때 힘있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오늘도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좀 이런 사이클 모멘텀이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목표가까지는 충분하게 한번 터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하게 터치할 수 있다. 5,700원. 무조건 터치한다? 네. 무조건이에요? 네. 이제 터치할 때가 됐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저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손절가 터치해버려가지고 상승분을 하나도 못 챙겼는데 그러니까요. 내일 뭐 시외 거래에서도 보니까 좋게 올라갔고 네. 내일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라간 분만 또 먹을 수 있는 포지션 취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또 초반에 확 올라갔다가 쭉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저는 5,700원보다는 낮게 잡아볼 생각이거든요. 네. 한 5,500원 정도 어떨까요? 5,500원 충분히 여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5,280원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장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지금 상황 시장이. 그래서 이제 윗꼬리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료에 대한 뭐 대주산업부터 해가지고 시간의 상한가 치는 종목도 나오고 있고 내일은 오전에 좀 강세가 나타나는 거는 예상이 가능한 범주에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좀 낮추면서 안전하게 좀 최대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이제 이 앵커님께서 지금 포지션
포지션은 좀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니저님께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채팅창에 강하나님 이 윗꼬리 말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고. 아, 제 양옆에 지금 밑꼬리가 달리고 올라갔죠. 지금 미소가 좀 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게 장 좋은 날 이겼으면은 막 그렇게 제가 약 올릴 수도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취해야 그러면 합니다. 네, 다음 종목 화신하고 원익 IPS를 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황대원 고수님, 이게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 시장이 좋지 않다면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네. 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포트를 편입하는 거는 아마 그 시청자분님들도 아시겠지만 약간은 그 펀더멘탈 부분, 추세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지수가 빠진다 해서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오늘은 이제 이런 그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의 동반 하락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장세에 오면은 주가의 어떤 차별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화신이 아마 3일 연속 이제 운봉을 줬던 부분인데 네. 지금 준비된 그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 저는 이제 주가의 그 추세 흐름을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한쪽 방향으로 간성의 법칙을 해서 계속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반등하는 과정에 조정을 줬지만 아직까지 틀을 안 무너졌고요. 또 네. 하나 볼 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연기금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 아마 지금 굉장히 팔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현재 뭐 화신이 애플카드 그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현대차나 기아차나 오늘 조정받았지만 상당히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분의 쇼티지 부분 이런 그 피크업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네. 또 두 번째 이제 SL도 마찬가지입니다. SL도 오늘 아마 조정을 줬지만은 저는 이제 그 탑픽주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보면은 이제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빠진 게 특징입니다. 과거 3만 원대에서 빠졌던 부분이고 네. 최근 이제 여기서 이제 지수 조정제도 한번 흔들림을 줬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SL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외국인들이 그 매도는 좀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도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제 그래서 겁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이제 단기 시각으로는 변동성을 줄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기본적인 포트를 갖다가 너무 이제 테마 쪽에는 이제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저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계속 현재 대변수가 있더라도 가져가서 펀더멘탈이 반영되는 장을 기다리겠다. 다만 이제 뭐 손절가가 된다면 원칙대로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신 보유해도 좋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동시에 네. 우리 성우 아나운서 포트에 있는 SL까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 포트도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 네. 동시에 우리가 포트에 넣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봤는데 채팅창에도 아까 일단 하나 읽어보자면 최희진님 있죠. 네. 최희진님께서 이제 동반자잖아요. 지고 있는 민소님을 응원해야겠자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저에게 오신 건가요, 최희진님? 최희진님 종목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제가 찬스 봤거든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좋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시청자 종목 한번 받아봐도 좋을 겁니다. 네. 이렇게 참견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조언 좀 잘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우 아나운서, 저를 이기고 있는 성우 아나운서 포트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종목, 플러스 2종목이 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일단 좋아요. 네, SL은 일단 살펴보긴 했는데 오늘 흥국이 일격에 한 방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흥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왜냐하면 낙폭이 생각보다 커졌거든요. 그것과 AP위성과 휴스틸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먼저 마이너스가 현재 되고 있는 이 흥국에 대해서 김민성 매니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여파를 좀 오늘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버텨줘야 되는 자리에서 이제 시장이 많이 눌리다 보니까 떨어지고 버티는 자리를 못 버티니까 거기서 패닉셀이 같이 나타나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오늘 또 기관이랑 외인이 같이 매도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과대낙폭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7,600원대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오늘 지수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은 내일도 지수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손절가가 7,500원 정도로 잡혀지고 있는데 손절가까지 일단은 뭐 홀딩을 해서 지켜보는 것도 일단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 때문에 과대낙폭이 된 종목들은 지수가 또 반등
반등을 할 때는 또 같이 회복세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홀딩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쪽도 지금 7,500원, 600원대가 일종의 심리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깨면 추세가 무너지면서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회복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지금 상방이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를 때는 또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안 빠진 종목이 없어서 맞아요. 흥국도 오늘 같이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니님께서도 지금 채팅창 올려주셨습니다. 흥국 들이대다가 맞아버렸어.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너무 들이댄 것 같고 저 좀 기다려보는 걸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위성에 대해서는 황대영 교수님께 한번 들이대고 싶은데 네. AP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야기, 뭐 스토리가 있는 것보다는 좀 펀더멘털적으로 기다리는 관점에서도 보유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좋다고 봅니다. 네. 제가 뭐 다른 건 시간 때문에 저거 하더라도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이제 정배열에서 시세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이 종목도 보면은 과거 이제 23,000원대에서 이렇게 빠졌던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이런 흔들린 부분이 다른 그 종목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오늘은 특징이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봉의 힘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은 일단은 한 번 더 기다려서 어떤 슈팅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휴스틸이 오늘 장에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누적만 6.54%를 보여주고 있어요. 휴스틸이 아니라 와스틸이에요. 가 아니고 와우 네. 스틸이 됐는데 이 와우 스틸 어떻게 더 갈 수 있을지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6.54도 상당한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럴 때 보내줘야 되는 건지 이 스탠스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김민성 교수님. 네. 휴스틸 지금 철강 관련된 섹터는 일단은 그 중에서도 휴스틸 너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더 장기화가 될 거라는 사이클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건자재, 원자재 쪽은 앞으로도 더 사이클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한신기계에 대한 상승 초입 부분이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뭔가 크게 뭐 급등락을 쭉쭉 이어가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하게 만들어가면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의 끝이 어딜지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시장에 대한 급락 대비해서 좀 잘 버텨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뭐 사료처럼 막 상한가 치고 하한가 치고 이렇게 급등락이 크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휴스틸은 안정적으로 좀 꾸준하게 성장세를 만들어주면서 뭐 신고가를 달성하고 돌파해주는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저는 굳이 뭐 리밸런싱 할 필요는 없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철강도 휴스틸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포트 구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우리 포트 정리 여기까지 해보고 매니저님들의 이번 주 힘든 장을 그 전에 대비해서 우리 김민성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한신기계를 손절하시겠다고 네.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한신기계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오늘 좀 약간 과대납폭이 나왔어요. 지금 아무래도 원전주가 워낙 많고 원전에 대한 사이클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은 원전 폐기에 관련된 섹터가 수급을 잡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이 쏠리고 이제 우진이 상승을 하면서 한신기계는 또 조정을 받았는데 네. 여기서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면은 가더라도 한번 쉬어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네. 저 한신기계는 굉장히 좋게 아직도 좋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기회비용적으로 제가 이제 포트를 계속해서 뭐 막연하게 막 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한신기계는 놓아주고 그리고 이상하게 한신기계만 이제 타점이 계속 이제 방송 특성상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의 한신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추천 때보다는 한 15% 올랐는데 그 숫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는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기가 맞지 않는 한신기계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놓아준다고 예. 합니다. 그럼 오늘 새롭게 담으시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네.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나와라, 종목 공개해 주시죠. 부끄러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내일장에 데뷔하고 그 있나 정도로 봅니다. 어렵다, 네. 종목이. 지금 근데- 고려산업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네. 두 종목이 있는데 어떤 거부터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 종목 저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예, 하이로코리아 상당히 궁금한데. 올라가라 하이로 코리아.
하이락 뭔가 락커의 스피릿이 느껴지는 하이로. 네. 하이로 코리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3분 동안 밸브 설명할게요. 쪽이거든요. 예. 네, 일단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동기업은 이제 그 계측 장비 이용에 이제 그 간이음새 그 피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피팅하면 이제 조선업종들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이제 그 피팅하고 밸브 등을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그 밸브나 피팅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전 산업에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 항공까지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나타나면서 그 얘기했던 원자력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런 그 하이로 코리아가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이 피팅 부분도 기술력이 상당히 좀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 그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그 요번에 그 인공위성 쏴가지고 1차 누리호가 약간 반에 성공했었잖아요. 예. 네. 거기에 이제 그 하이로 코리아의 그 기술이 벨브료 쪽에 이제 탑재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런 그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간다고 이게 본데 앞으로 다가올 그 SMR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그 중소형 소형 원전 분야 있잖아요. 예. 이쪽에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상당히 최근 뭐 조선업과 뭐 더불어서 전체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독점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 독점력이 있는 부분인데 왜 독점력이 있냐 이렇게 볼 때 요번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형 업종들이 가장 고민 부분이 이거 그 가격 전이가 힘들었던 거예요. 가격 전이 힘들었던 부분인데 요번에 그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그 전년 대비 한 36% 물론 이제 매출은 그렇게 늘지는 않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제 커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해자 기업을 해서 자기 독점적인 기술이 있구나 이렇게 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얼마큼 그 최근에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하이로 코리아 그 한전 기술에서요. 네. 그 한전에서 참 원자력 발전의 그 현재 그 제품에 이 제품은 이제 원자력 들어가면 제품에 제조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원전 산업에 들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나로 테마도 좀 볼 수도 있겠고 또 네. 원전도 들어갈 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 보고. 나로우가 아니라 누리호죠? 네, 네, 누리호.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시간상. 주가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 기업은 뭐 현금성 자산이 한 1,700억인가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에 거의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주가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차라리 좀 그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18,700원, 그에서 19,100원이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 라인은 17,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펀더멘탈 정말 탄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테마에도 좀 물에 물 탄 듯 좀 섞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그 정확하게 보십니다. 예. 이 종목이 너무나 안정적인데 물에 물 탄 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그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그 하이로 코리아는 이런 그 펀더멘탈도 있고 플러스 알파가 섹터 테마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다라고 네. 이제 좀 보고 그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보겠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제 실적, 뭐 성장성이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의 테마가 있다고 하셨는데 주가는 그 전에 좀 소개하기 전에 무겁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네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괴리감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너무나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안정성.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를 갖다 튀고 나간다. 아까 무겁다는 얘기는 좀 아까 뭐 노래 뭐 가볍게 해서 이건 그 간이음이기 정도는 때문에 아니다. 예. 철쪽이기 때문에 무겁다고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로 코리아를 볼 때 물론 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지금 변동성 장세는 그래도 이제 어떤 이런 그 변동성 장세를 커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커버를 쳐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사실은 안정적인 종목을 담아가는 성격이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아주 조급해져가지고 안정에 귀가 안 갑니다, 사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테마성도 뭐 원자력, 조선 좀 다 갖고 있어가지고 네. 하나만 탁
사면은 확 올라갈 수도. 예, 쉽게 말하면 우등생 같은데 끼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데 예.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좀 잘 담고 추는 있다 정글등이야. 보는데. 만능 엔터테이너. 하이락. 역시 예. 그래서 락이 하이록 들어가나 코리아. 보다. 네, 예, 만능 그렇습니다. 엔터테이너 같은 종목이죠. 하이록 코리아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고려산업, 음식료 관련된 종목 맞나요? 네. 그러면 3분 설명 들으면서 가격 전략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고려산업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료 섹터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사료 음식료에 대한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끝이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또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식주에 관련된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 않고 지금 그동안에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게 그동안 올랐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뭐 밀이라든지 곡물에 대한 수출 영향 때문에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거에 대한 좀 반사익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종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가격들이 다시 한번 다 큰 조정이 나타날 우려감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조정이 나타났지만 오늘도 전승절 대비해서 전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 막판에 이미 기대감이 붙으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도 사료 관련된 사이클은 수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종목은 오르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종목이 빠지는 사이클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사료나 비료, 농업에 대한 사이클은 힘이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동안의 계단식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한번 눌리고 나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려고 하는 모습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뿐만 아니라 대한제장도 지금과 비슷한 차트를 보여지고 있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상승 이제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는 흐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한 모멘텀 꺾이지 않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계속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계속 뭐 설탕, 곡물, 뭐 대두 계속해서 안 오르는 원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들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사이클은 끊임없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도 타점이고 이제 섹터가 제대로 끝나는 거는 이제 종전에 대한 시작점이 진짜부터 여기에 대한 이제 테마에 대한 재료들이 끝나는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연계될 수 있는 테마로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는 테마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마로 들어갔다가 오르지 못했는데 실적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괜히 또 시간을 끌게 되면은 더 큰 손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 라인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막판에 사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길지 않게 7,800원, 손절가는 6,000원 라인 잡고 나서 좀 빠른 대응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뭔가 고려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좀 뭔가. 굉장히 고려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대한제당이랑 고려산업을 비교해봤을 때 네.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는 그렇죠. 대한제당은 좀 더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네. 제가 시초가로 들어가고 목표가를 짧게 잡은 거는 고려산업이 처음인 것 같은데 시초가로 들어간 종목 처음입니다. 저 고려산업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장에서 8%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에 들어가도 되나? 그리고 시외에도 조금 올랐어요. 댓글을 보니까 얼마 전에 사면상을 갔었다. 네.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좀 손이 안 나가죠. 무서워서. 그렇죠. 끌리면서도 감히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고 이제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테마가 없어요, 사실. 네. 지금 뭐 만들어져 있는 테마가 사실 뭐 사료나 육계, 돈육,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가고 거기서 이제 이게 빠지면은 정부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이 두 개 외에는 사이클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개별 장세가 굉장히 힘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 이제 사람들이 사고 좀 자극적이고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만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지금같이 장세가 좋지 않은 장세에서 기회비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좀 고려 산업 같이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편성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은 편성해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럼 저는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까? 대한제당 안정적인 거고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로 들어가는 네. 이런 이벤트성 종목은 제가 이제 자주 가져오진 않지만 그만큼 장이 어렵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성을 잃게 하는 종목입니다, 고려산업. 지금 이미 그런 것 같아요. 고려산업 얘기 들었을 때부터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네, 하이에나입니다. 이거 사료구나 이러면서 잘 들어봐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아주 반짝반짝 이게 귀도 제가 보면 김민석 고수님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에요. 거의 보면 대한제당도 고수님 거, 보성파워텍 가지고 있고 오늘 고려산업까지 담으면 5종목 중에 3개가 매니저님 거의 종목입니다. 뭐 이미 가져갔네요. 지금 말하는 게. 이렇게 내리기 전에. 그렇습니다. 네. 틀렸나요? 그럼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정해볼까요? 이기고 있으니까 선택권이 없어졌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제가 먼저 포트 제외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외 있어요? 네, 화신하고 원익 IPS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황대현 고수님의 참견을 듣고 화신의 수급을 보니까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역시 수급 파이터. 예.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화신은 남기고 원익 IPS는 이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제당은 우리 매니저님은 목표가가 5,700원 맞나요? 네. 저는 안정적이게 5,5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수정까지 들어갔고 그럼 새로 오늘 편입하는 건 고려산업 한 방으로 제가 도박 한번 해볼게요. 제 종목을 도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하네. 자기가 생각해도 도박인 거야 이건 지금. 도박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승부라고 그러니까 해야지. 지금 네. 원래 하던 거 안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성을 잃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고려산업을 넣는데 네. 저는 목표가 수정하겠습니다. 목표가는 행운의 7,700원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썰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주워들은 건 많아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 그랬나요? 근데 어쨌든 지난달엔 굉장히 펀더멘탈 쪽으로 이제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 네. 요번에는 그 상당히 좀 이렇게 그 하이 리스크도 하이 네. 리턴도 벌써 아주 이제 고수들이 아는 영역까지 벌써 이제 근데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음식료주 안 가면 수요일에 저 이성 잃고 꽃 달고 오겠습니다. 뭐 그때 또 이제 최희진님의 종목을 받아보는 것도 한번. 그래도 되고요. 예. 이제 수요일에 꽃을 안 달고 오길 바라면서 여기서 제 포트 저도 꽃 따는 마무리할게요. 것까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자, 그럼 민수 아나운서의 이 포트폴리오 전략 들어봤고 제 포트폴리오 전략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편출 종목은 저는 오늘 없습니다. 다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오늘 하이락 코리아를 오늘 편입하겠습니다. 아까도 딱 들어봤었는데 이 종목 일단은 철강, 금속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테마로도 엮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바라보기보다는 너무 지금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난주 제 모습하고 민수 아나운서의 지난달 제 모습하고 바뀌었다는 거. 네. 사실 욕심이 많이 났어요. 하이락 코리아 욕심이 났는데 저는 성호 아나운서가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치사하게 2종목 안 가져갑니다. 가져갔었죠. 에이 그거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갈 것 같은 종목인데 제가 역시 양보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가 맞다고 해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들어봤고요. 아쉬운 이야기는 무료 방송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황대현 고수님 무료 방송 있으시죠? 예, 오늘은 제가 그 개인적인 이유로 내일 오후 4시에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계좌 부분에서 그 시장에 대한 매매 강약을 갖다가 적절히 조율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지금 이제 그 5월 달 들어오면서 지금 아직 그 현재 심리적인 부분에 불안감은 있지만 시장에 틀림없이 중심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시장과 더불어서 봐주니까 내일 오후 4시에 바로 그 MBN 골드 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황대현 쳤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오늘 아니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민성 고수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11시에 무료 방송 진행 예정이고요. 유튜브나 이제 MBN 골드 통해서 이제 오시면 되는데 요즘 장세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 종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장중에 16%, 15% 이렇게 상승을 한 종목들은 다 있는데 그만큼 장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오셔가지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장중에 어떻게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후 11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제 선택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성을 잃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보나 봐요. 거의 네. 오랜만이죠. 굉장히 네. 오랜만이죠. 이성을 잃었다, 네. 정투를 놨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조민정님께서 임민수 아나운서님 이성 잃으신 듯합니다. 정신 차리고 편입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만 살짝 놓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놓고 네. 한번 이제 내일 더 좋은 결과가 될지도 내일 또 전참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참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음악 큐. 뉴욕.